이쪽에 해당이 될 거니까 결국은 이익잉여금은요. 예, 추론하게 되면 결국은 5만 원이든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미스를 했네요. 여기 제가 지금 잘못 봤어요. 매입 채무를 매출 채권 이거 잘못 봤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여기 자산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자산 금액은 11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1만 5천 원. 자, 그러면 부채가 요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가 되잖아요, 부채가. 부채는 이렇게 보면 3만이 되겠습니다. 여기 11만 5천 원이 되면 그건 여기에 있는 자본 금액은요. 자본은 추론하면 얼마가 되냐면 8만 5천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8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자본은 8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시하는 자료는 자본금이 있고 주발조 요거는 자본잉여금이 있을 거고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겠다. 그죠? X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5만 원이 있고 요거 5천 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추론하면 그죠? X는 3만 원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기서 3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저도 가끔 풀 때 보면 주의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좀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맞춰가지고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네, 3번. 자, 이렇게 해서 3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보면 우리가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의 징후가 발생했고 이 손상자손을 물어보는 거죠. 손상자손은 말 그대로 손상자손은 누구는 IS군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가액 회수가능가액을 얘기합니다. 회수가능가액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 많이 했죠, 그죠? 기본 강의할 때 많이 했는데 맥스 규정이고 첫 번째 두 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용가치와 순매각가치하고 순공정가치 있죠?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중에 큰 놈을 의미합니다. 그 차액 부분이 바로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장부금액은 얼마란 말이에요? 장부금액은 2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가능가의 사용가치는요 14만 5천 원.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대가를 뺀 걸 얘기해요. 요건 차감이 되죠. 그죠?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5만 원. 그러니까 여기 15만 원이 될 것이고 그럼 요 맥스 규정이니까 요 금액이 되고 여기 15만 원이 회수가능가액이 15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수가능가액이 15만 원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요 금액은 7만 5천 원만큼입니다. 추가적인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명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14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얘는 누적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네요. 그죠? 그래 좀 쉽게는 안 냈네요. 그죠? 4월 1일 날 그죠?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여기 X 1년도고 X 1년도고 여기 X 2년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월 1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4월 1일. 요때 기간이 요때 연수학계법이 어차피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 3월 31일까지 뭐예요? 요까지가 뭡니까? 어차피 1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기간은 해당이 있죠. 당뇨가치가 없죠. 120만 원에 곱하기 연수가 5년이면 연수 합계는요 15년이 되니까 15분의 5 이렇게 할 것이고 그죠? 요 금액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있죠?
누적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12월 30일이니까 요 사이에 금액 있죠. 요 사이에 요 금액. 요 금액이 그죠? 요거는 120만 원에 15분의 4가 되죠. 그죠? 4에서 12분의 뭡니까? 석 달을 빼게 되니까 석 달을 빼면 9가 되겠죠. 그죠? 그죠? 9가 되니까 그럼 요 금액을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뭐예요? 누적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결국은 우리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은 합하면 64만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까지 감가상각 금액이 64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보죠.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한국은 토지를 우리가 10만 원에 취득하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매번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공정가치에 따라. 재평가하고 있을 때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이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논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있죠. 단기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만 원 주고 사서 최초 평가를 했을 때 이만큼이 8만 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X 1년도 말에 그죠? 12월 31일 날 평가를 떨어진 만큼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토지가 2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재평가 손실. 이거는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처리하면 돼요. 2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최초 평가에서 바로 떨어지면 바로 비용 처리하고 올랐으면요.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인 자본금으로 처리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뭡니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X2년도 12월 31일은 그럼 토지가 이 토지 금액은 이렇게 올라온 금액이 5만 원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5만 원 올려요. 올리는데 이 손실을 우리가 취득원가가 결국은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그거는 수익이야. 수익으로 2만 원 잡고 나머지 그죠? 평가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재평가 잉여금은요. 자본이잖아요. 그죠? 자본에는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 수익은 결국은 2만 원이란 말이거든요. 정답은 일단 2만 원인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가 지금 X1년도 1월 1일이다 가정할게요. 이때 평가는 토지는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었는데 평가를 해봤어요.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쭉 하면 여기가 8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8만 원만큼 있죠. 요거 취득원가 있잖아요. 그죠? 취득원가. 여기 취득원가잖아요. 그죠? 떨어진 만큼은요. 손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떨어진 만큼 요만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 이렇게 2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이 부분에 되니까 그 다음 연도 평가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올랐잖아요. 쭉 올랐어요. 여기 이제 1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것만큼은 뭐예요? 떨어진 것만큼을 환입을 여기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평가 이익. 이거는 그저 수익이다. 그죠? 2만 원을 이만큼은 플러스 해줘요. 그리고 취득원가 중에 죄송해요. 여기 13만 원이네요. 13만 원.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 13만 원이잖아요. 그죠? 3만 원 여전히 뭐예요? 요 차이 요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자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자본 계정으로 해서 3만 원. 이렇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물어보는 모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 개념을 정리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우리가 평가 손실이 있다고 회복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얘기를 해보죠.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부터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아니다. 사용 시점 맞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소비될 걸 예상하는 형태를 반영한다. 맞고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아, 여기 틀렸네요. 정책이 아니고 뭔가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거고 체계적으로 배분한 방법,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추정의 변경이다.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살펴보죠. 17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재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 재고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기말의 재고자산. 그러면 창고에 있는 실사금액, 이거는 나의 재고고, 그리고 수탁자한테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재고고, 그 다음에 시용 판매했는데 매입 의사가 없다. 표시가 아직 내 거다. 그죠? 여기 두 개가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입장이 판매자인지 매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선적 진도 조건이라면 선적하면 매입자 거예요. 근데 판매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판매자 입장이니까 선적했으니까 운송하고 있죠. 그게 나의 재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내가 매입하면 선적 진도 조건이면 선적하니까 매입 운송 중이잖아요.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요거 뺀 나머지가 바로 기말 재고가 될 것이고 이거는 69만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우리 비율을 얘기하는 거네요. 우리가 재무 비율을 얘기하는데 일단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죠. 그러면 유동 비율은 원약이잖아요. 유동 비율하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 그죠?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를 유동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그죠? 크기를 얘기하죠. 유동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우리가 자본에서 부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채는 여러분들이 부채는 뭐 모든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유동도 되고 뭡니까? 비유동 부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경우 볼게요. 한국은 A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했대요. 200만 원. 그럼 차입했으면 200만 원을 가지고 차입했으니까 비유동 여기 3년이니까 뭔가 비유동 부채가 200만 원, 200만 원 늘었다 이거죠. 늘은 거예요. 차입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갚아버렸대요. 100만 원을. 그리고 남아있는 100만 원은 현금을 보유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유동부채는 줄고 뭡니까? 갚아버렸으니까 하고. 그리고 현금은 100만 원을 보유하니까 결국은 줄고 여기는 올라가니까 뭡니까? 유동비율은 전체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럼 자본은 그대로고 비유동부채가 지금 더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증가했으니까 결국 부채가 더 증가한 꼴이니까 결국 부채 비율이 더 증가하죠. 그래서 전체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그죠?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이용해가지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우리가 지금 요걸 통해서 뭡니까? T를 그래가지고 매출 원가를 뽑아내면 되죠. 그죠? 기초는 5,000원. 단기에 매입한 거 요거 4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47,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7,000원 이렇게 됩니다. 4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말재고는요? 8,000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바로 매출 원가잖아요. 그죠? 매출 원가가 될 것이 보세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39,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매출.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액 X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 원가 뺀 나머지가 바로 뭐냐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출 총이익이 20%래요. 그럼 이 말은 얘가 1이면 얘는 0.8이고 이 0.2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론해야 될까요? 매출 원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39,000원. X 이걸 물어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요거 X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X는 당연히, 그죠? 39,000원을 0.8을 하게 되면 그건 X가 나누게 되면, 요 비율적으로 되는 거니까 나누게 되면 우리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보면 X가 뭡니까? 48,750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0번 보겠습니다. 20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신용조건에 따라 매입했는데요. 요 조건은 이거죠. 100만 원을 상품을 매입했는데 외상 매입이에요. 근데 60일 내 결제하고 10일 내에, 그죠? 우리가 결제해주면 5% DC니까 5만 원 DC 받는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12월 9일이니까 10일 내에 했으니까 전부 다 얼마냐, 그죠? 그러면 매입 세분은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은 여기 보니까 5% DC잖아요. 그죠? 5만 원이 할인받아주고 금액이 됩니다. 요것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21번 한번 볼까요? 네,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증가시키는 발생하는 회계거래는 뭐냐 이거잖아요. 수익을 찾아봐야 되죠. 수익을. 자산을 증가하고. 이 모형은 자산 증가, 수익 증가 모델이겠습니다. 수익 증가 모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수령할 때 수익이 아니고, 은행부터 수입을 차입받는 수익이 아니고, 건물에 보험료를 선급했다 수익이 아니고, 전기에 외상한 상품 대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것도 뭐 부채를 갚은 거고, 컨설팅 용역 매출을 제공을 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뭡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되면 얘는 용역 매출 이렇게 인식한 꼴이니까 결국은 얘가 뭡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볼까요? 22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려워하죠.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관계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총액은 얼마냐 이거를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있죠. 현금 흐름표에 따른 직접법에 따라 한번 해보고요. T계정법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편법 우리가 현금 흐름표 방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임차료가 있어요. 그럼 임차료가 있다가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가 발생해서 발생주의,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해당 임차료와 관계되는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면 돼요. 빼가지고 나머지 있죠. 현금주의. 그죠? 현금주의 임차료는 얼마냐? 현금으로 준 건 얼마냐? 이거 X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관계되는 부분이 보면 얘는 지금 미지급 임차료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미지급 임차료를 좀 소개했습니다. 미지급 임차료. 임차료 기속표. 얘는 기초가 있고요. 여기 이제 기말이 있겠죠. 그죠? 기말. 기초는 얘가 없다는 거고 지금 현재 기말이 3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도 지급한 수정 말이니까 그죠? 300원이고 미지급 임차료는 초의 계정이니까 부채 계정이니까 얘는 1,500원이고 이때는 지금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죠. 제가 하고 있는 바가
지금 요거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산. 이거는 부채. 이렇게 되죠. 현금 흐름표할 때 좋아지는 거는 빼고 나빠지는 거는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산이 그만큼 지금 증가했잖아요. 그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얼마입니까? 좋아진 거니까 300은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차감하고. 그죠? 근데 부채는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부채가 해서 좋아졌죠. 좋아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좋아졌으니까 1,500을 빼고, 그죠? 나빠지면 더하고, 안 좋으면 더하고요. 좋아지면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산이 불었으니까, 좋아졌으니까 빼는 거고, 부채도 줄였으니까 좋아지면 빼죠. 그죠? 그렇게 하면 요 금액이 전부 다 1,800원이 되죠. 그죠? 그럼 요 금액이 마이너스니까 합하게 되면 이 금액은요. 합해서 13,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어려우시면 T 계정으로 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성급 임차료 하고요. 성급 임차료 계정하고, 예, 우리가 미지급 임차료 두 개를 같이 분석해야 돼요.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성급 임차료는 여기 기초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기초가 되고, 여기에서 기말이 되는 거고, 그죠? 성급 임차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지급 임차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부채잖아요. 부채는 여기 기초가 되고, 빨간 거 쓸게요. 기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급 임차료나 미지급 임차료를 증가시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단기에 발생한, 그죠? 임차료가 되겠죠. 그죠? 임차료가 될 것이고. 요거를 빼게 되는 게 바로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